자, 그래서 이제부터는 양도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양도세에 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양도세의 과세 표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. 6%에서부터 42%까지 과세 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해서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방법은 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하고 공제 빼가지고 하는 건데요. 우리가 그 2006년에 실거래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공인된 실거래가 자료가 없어서 그 전에 취득한 분이 계실 경우에는 취득가액 환산 가격이라고 해서 환산된 가격으로 합니다. 그래서 그 사이에 기준 시가가 얼마나 올렸는지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올랐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의 세율 부분인데요. 여기 세율을 보시면 지금 2년 이하가 되면 세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2년 이상이 되어야 6 내지 41%의 세금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비사업용 토지는 10%의 추가 과세를 내야 되고, 그리고 여기 이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는 10% 포인트를 더 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0%였다면 40%를 더 내게 되는 거고, 3주택 이상자는 20% 포인트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담이 상당히 커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물론 이거는 일반인들 상대로 한 얘기입니다. 법인은 별개의 법인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%의 추가 그 과세만 내면 됩니다. 비사업용일 경우에. 그다음에 이제 장비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이 이제 24%에서부터 쭉 공제해서 80%까지 10년 이상 되면은 장기세 공제를 80%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간별로 저렇게 되는데 2019년 새로 바뀐 법에 의하면 세금이 이제 조금 더 느는 거죠. 퍼센트를 보면은 공제를 조금 덜 해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1가구 1주택자라면은 다 비과세다라고 하지만 이제 9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.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저런 공식 여기 보시면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전체 양도 차익에다가 이런 비율을 곱해서 난 금액만큼을 더 내야 됩니다. 그러면은 지금 여기 얘 같은 경우에 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냈을 때 1억 2,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이제 80% 공제를 하게 되면은 2,500만 원 정도 더 내면 된다.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그럼 양도세를 감면하기 전략으로서 첫 번째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명의를 분산해라. 그래서 명의를 나누면 좀 더 세금 좀 적게 내고 가족끼리는 증여공제를 활용하라 해서 가족 간에 증여를 한 다음에 이를테면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 6억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데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5년 후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5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증여라고 하는 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한 번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감면 전략 중에서 내가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에 그 해에 난 세금을 가지고 누진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를테면 올해 내가 이익을 많이 냈으면 이번에 또 한 건을 내가 팔았다 그러면은 그 잔금 치른 날짜를 내년으로 넘겨서 1월로 해야 이게 이제 누진 구간이 높은 구간을 덜 맞아서 세금을 덜 받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손해와
이익을 상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을 이제 하다 보면은 항상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손절매를 하는 경우가 어쩌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손절매가 생기는 경우에도 한 해 안에 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지만 내가 손해본 거와 이익 본 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순이익만 가지고 세금을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득이 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양도세 감면 전략으로서 필요 경비를 공제받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. 개인인 경우에도.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중개 수수료 정도만 이렇게 뭐 공제를 받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런 비용들을 잘 그 영수증이나 챙겨 놓으면 또 받을 수 있다. 근데 저 표에 있는 거 외에도 법정 한도 이상의 중개 보수료 그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요. 그다음에 그 컨설팅 비용, 경매 컨설팅, 기타 매도 컨설팅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고 또 뭐 대항력 있는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자 보증금 기타 등등도 다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감면 전략으로서 또 하나는 1주택자 비과세 조항을 활용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법이 좀 바뀌어서 2년 이상 보유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땅이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 면적이 주택 그 정착 면적의 5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. 땅이 무한정 이렇게 큰 것까지는 다 받을 수가 없다. 그것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. 또 하나는 그 상속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 뭐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받게 되면 내가 이제 2주택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양도세 감면 전략으로서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으로 전환하라.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 사업자의 경우를 말합니다.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비사업용 토지는 10%의 세율을 더 물어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고 나중에 그 공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불리해집니다. 그다음에 이제 9.13 대책 이후에 작년 9월 13일이죠. 그때 이제 대책이 한 번 더 발생함으로써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뭐 혜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혜택이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사라졌습니다. 임대 사업자가 되더라도 저 혜택을 지금은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. 그래서 저기 조정 지역 내에 새로운 그 규정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2주택자 10%, 3주택자 20% 세금 추가 외에도 이제 뭐 이런 밑에 보이는 세율이 증가하거나 이런 추가 규제 사항들이 발생했고요. 그다음에 그 종합부동산세 가산세율도 추가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뭐 대부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은 전 지역이 다 해당되고요. 경기는 뭐 얘기 많이 들어봤던 지역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종 거의 다 해당이 되고 부산 일부 지역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%, 20%더 부과가 되게 되었다 최근에. 그리고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렇게 도안을 해놨지만 실제로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죠. 그래서 이게 꼭 오버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 다음에 그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여기 가액 기준 지역이 일단은 이런 지역, 그러니까 그 수도권이라든가 광역시 뭐 이런 데가 아닌 지역에서 기준 시가가 3억 원 미만이면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과가 되지 않는다. 기타 민간 임대주택이나
또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한 주택 이런 것들은 증가가 되지 않는다. 그다음에 종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. 왜냐하면 현재 아직 집이기 때문에. 그리고 분양권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. 하지만은 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50% 양도세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. 그래서 저 절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걸 먼저 파는지 그거는 잘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.